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는 친목도모를 위해서 1박 2일로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자 동창 한 명이 가평 어딘가에 비어있는 별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숙박비도 안 들겠다. 밤새 맘껏 떠들고 놀아도 되겠다. 우린 주저없이 그곳을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필 가기 전날에 배탈이 심하게 나버려서 갈지 말지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로 가기로 했던지라 약속을 깰 수가 없더군요. 컨디션은 좋지가 않았지만 친구들을 태우고 오디오 볼륨을 높이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1시간 정도를 달렸을 때 별장 주인인 동창이 우리가 가고 있는 별장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별장터에서 젊은 여자가 목을 맨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곳에 별장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별장에는 할머니와 집사님, 운전기사님이 살았는데 세 분 모두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얀 꽃가를 쓴 젊은 여자 귀신은 주로 남자들 눈에 잘 보였는데 특히 나이가 젊은 운전기사에게 나타나서 소름 끼치게 웃곤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새벽이면 누군가 방문을 천천히 3번 정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도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노크 소리만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 귀신을 목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운전기사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되었고 할머니는 스님을 모셔다가 굿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동창도 그 국 타는 걸 봤는데 집 안으로 들어온 스님이 운전기사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저쪽에 실실 웃으면서 앉아있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스님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염주를 돌리며 연부를 하셨고 방 구석 쪽으로 팥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네가 썩 물러나라 이거사. 오랜 시간 공들인 끝에 스님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고 그 후로 별장에서 그 여자 귀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동창은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게 지금 위로를 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집 쪽으로 차를 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도 생기더군요. 우리는 가평역에서 나머지 동창들과 합류하여 별장으로 갔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별장 근처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적이 드문 계곡뿐이었습니다. 3층짜리 별장은 아주 잘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잔디밭을 지나 현관을 열면 넓은 거실이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죠. 밤 10시쯤 시작한 술자리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질 무렵 별장에 대한 이야기 탓인지 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집 바로 옆쪽에 길이 있었는데 어찌나 외진 곳인지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술잔이 잠시 동안 멈추며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던 그때 남자 동창 하나가 불쑥 물었습니다. 야, 아까 그 얘긴 진짜야? 이 별장에서 귀신 나왔다는 거. 그러자 집주인인 동창은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귀신이 방문을 두드릴 때는 띄엄띄엄 3번을 한대. 똑, 똑, 똑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몇 초 뒤
어디선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장난치지 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을 조심스레 3번 정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집주인인 동창이 조심스레 현관 쪽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그러자 밖에서 너무나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있어요? 여기가 무슨 민박집인 줄 알아요? 없어요. 용감한 그녀는 소리를 빽하고 질렀고 그러자 문 밖이 조용하더군요. 눈에 웬 시퍼런 화장을 해가지고 문틈으로 나를 빤히 쳐다봤어. 기분 나빠.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힌 후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들은 더욱더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마치 옆에서 우리 말을 듣고 있던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까? 두 번째, 안에 있던 우리들이 소리를 질렀으면 밖에 있던 여자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 목소리는 왜 그렇게 차분했을까? 방 있어요? 세 번째, 여자가 노크를 하기 전과 후에 자동차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그 여자는 차도 없이 이 시간에 이 산속에 어떻게 왔던 것일까? 네 번째, 여름이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인적이 드문 이곳을 어떻게 알고 그 새벽에 찾아왔던 것일까? 다섯 번째, 별장 어디에도 민박이라고 써진 간판은 없다.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민박집에는 간판이 있는데 왜 하필 이곳에 와서 방이 있냐고 물은 것일까? 마지막으로 여자는 어떻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버린 걸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서워진 우리는 도망치듯 별장을 빠져나와서 시내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노래방과 술집에서 밤을 샌 우리들은 날이 밝은 후에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나름 소중하고도 기묘한 추억이랍니다. 방 있어요?